그 멜번에서는 기타 등등 필터 커피가 있지만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바트리크의 바다커피 바트리크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 편에 나눠서 필터 커피에 대한 내용들을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무엇이 핸드드립이고 무엇이 푸어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영상은 16.5g을 사용을 해서 260까지 물을 부을 거고요. 60g을 부어서 한 40초까지 블루밍을 진행을 하고, 그 뒤에 260까지 물을 쭉 부어주는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줄기가 굉장히 세게 커피의 층은 구조는 신경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저어주는 형식으로 부어줬습니다. 물은 260이 조금 넘어갔고요. 전체적인 브루잉 시간은 2분 18초로 영상이 끝났네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 핸드드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6.5g을 사용을 하였고, 똑같은 분쇄도에 60g을 붓고 40g 블루밍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260까지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아까 좀 전에 영상과는 좀 반대로 물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부으면서 가운데 500원짜리 그리듯이 부으면서 전체적으로 커피가 무너지지 않게 천천히 부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260까지 부어서 추출은 2분 29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국내 바리스타분들이 푸어버는 물을 주룩주룩 드리퍼 전체에 물을 가득 부어주면서 세게 붓는 브루잉 스타일을 푸어버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핸드드립은 전체적으로 커피의 모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정하게 500원짜리를 그리듯이 천천히 물을 부어주는 거를 핸드드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핸드드립과 푸어버의 차이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푸어버라고 하는 단어는 해외 바리스타들이 사용하던 단어이고, 해외의 그런 영상들과 자료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그런 추출 스타일과 그런 용어들이 같이 우리나라에 흘러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열정 있는 바리스타들이 모이는 그 멜번에서는 배치부로 푸어버, 그리고 에어로프레스, 기타 등등 필터 커피가 있지만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블랙 커피, 그리고 거기에 우유를 더한 화이트 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커피들을 필터 커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푸어버는 그 필터 커피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멜번 바리스타들은 동아시아권 친구들만 핸드드립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권이나 혹은 유럽권에 있던 친구들은 핸드드립의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메리카 쪽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미국에 있는 바리스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미국도 마찬가지로 푸어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메뉴는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푸어버라고 하는 단어는 물을 빨리 붓는 브루잉 스타일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물을 세게 붓는 브루잉 스타일만 지칭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푸어버, 배치브루, V60, 에어로프레스 여러 가지들이 다 있지만 가게마다 사용하는 툴이 조금씩 다르고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총칭하는 필터 커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커피 트렌드에서 푸어버처럼 물을 세게 붓는 브루잉 스타일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전에는 생두 퀄리티가 그렇게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점향이라든지 그런 맛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로스팅 배전도를 굉장히 세게 했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생두들이 다량 생산되기 때문에 그 생두의 그런 본연의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서 로스팅 배전도를 점점 약하게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 많은 중강 배전 커피를 사용을 하면 생두에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서 로스팅이 조금 더 비교적 많이 진행된 커피들은 여기 내부 조직들이 조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커피 파우더에서 물이 접촉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구멍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물이 내부로 침투를 굉장히 잘 해서 커피 성분의 추출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러나 여기 내부 안에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이 접촉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해서 커피 파우더의 가스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맺혀 있어서 커피가 닿는 면도 있고
뭐 가스 때문에 닿지 못하는 면도 있으니까 이쪽은 부분 과다, 이쪽은 부분 과소가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파우더 층들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물 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이 투과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물을 빠르게 붓게 되면 물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천천히 붓게 되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맞게 선배님들께서 중간배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추출 스타일인 우리가 흔히 아는 핸드드립으로 가운데만 천천히 500원짜리를 그리면서 이렇게 추출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트렌드상 스페셜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짐에 따라 로스팅 배전도가 중강 배전에서 점점 약해져서 중약 배전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중약 배전의 커피들은 로스팅이 비교적 덜 됐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구멍이 비교적 굉장히 많이 작아요.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작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커피 성분들을 추출해 내오는 속도가 비교적 굉장히 많이 느리기도 하고요. 가스의 양은 굉장히 중강 배전 커피보다는 굉장히 적어서 물과 커피의 접촉을 방해하는 이런 가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분 과다와 부분 과소는 조금 걱정이 좀 덜고요. 얘네는 가스가 굉장히 많이 적기 때문에 얘네가 커피 파우더들이 많이 뜨는 것이 아니라 얘네는 많이 가라앉아요. 필터에 구멍을 많이 막게 되고 아무리 물을 많이 붓는다고 치더라도 물의 투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추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맞게 브루잉 스타일이 선택이 된 게, 물을 세게 붓고 젓는 방식의 브루잉 스타일을 채택을 해서 가라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전체적으로 뒤집어주면서 섞어주면서, 그리고 수압 때문에 물이 전체적으로 빨리 빠지게끔 해주는 포버 방식을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은 커피를 두 가지를 사용을 하였고요. 핸드드립을 사용을 했던 커피는 중강 배전 커피를 찾다 보니까 사실 이 커피는 에스프레소용 커피였습니다. 조금 더 로스팅이 좀 강한 그런 중강 배전 스타일의 그런 커피를 사용을 하였고요. 푸어버 방식의 커피를 사용하였던 거는 필터 커피용으로 로스팅된 커피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영상이 이제 4개가 올라가 있는데, 에스프레소용 핸드드립과 푸어버 방식, 그리고 필터 커피의 핸드드립 브루잉과 푸어버 방식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푸어버 방식의 브루잉 스타일을 선택한 커피들은 전체적으로 추출이 비교적 빨리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드립 방식은 비교적 느리게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핸드드립 커피에서 바깥쪽의 커피들은 색이 아직도 많이 진한 거 보면 여기서는 아직 추출이 조금 덜 진행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어 방식의 그런 브루잉 스타일을 했던 커피들은 나머지 색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마무리가 된 걸 보시면 커피 전체적으로 추출이 잘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드립처럼 조금 천천히 추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포어 방식으로 조금 빠르게 추출을 할 것이냐는 선택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중강 배전은 핸드드립이 정답이 아니라 연한 커피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내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중약 배전 커피에도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브루잉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이 핸드드립이고 무엇이 푸어버인지, 그리고 이 푸어버라고 하는 용어와 이런 브루잉 스타일은 어떤 형식으로 국내에 유입이 됐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드립 방식의 브루잉과 푸어버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커피에 접목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커피 잘하는 방법은 이론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강 배전일 때, 중약 배전일 때, 그리고 빠르게 내렸을 때, 좀 천천히 내렸을 때 이 커피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또 직접 내려보면서 그런 경험치를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내려서 그런 커피들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테리코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봐요. 빠빠.